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국세청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세금은 성실하게 냈는데 왜 나한테만 세무조사 통보가 올까? 국세청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 사실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절세 유튜브를 보는 것까지도요. 농담 아닙니다.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세금을 잘 내고 어떤 사람은 매번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금을 관리하느냐, 그냥 내기만 하느냐의 차이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국세청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이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이 생겼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세청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에 다 나옵니다. 계좌 이체는 다 추적됩니다. 심지어 현금 거래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두 번째, 카드 사용 내역과 소득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천만 원 벌었다고 신고했는데 카드 사용액이 5천만 원이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은 이런 걸 다 체크합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명품 구매, 해외여행, 고가 차량 구입 같은 건 더 눈에 띕니다. 세 번째, 재산은 늘었는데 소득 변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3천만 원씩 벌었다고 신고하는데 갑자기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러면 국세청이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 어디서 돈 났지? 그럼 자산출처 조사가 들어갑니다. 부모님한테 받았다면 증여세 냈는지 확인하고 대출 받았다면 이자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이 안 되면 세금 추징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국세청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국세청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모든 거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정확히 신고합니다. 지출도 다 영수증 챙기고 카드로 결제합니다. 계좌 이체도 다 메모해둡니다. 이런 사람은 국세청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요. 두 번째, 연말정산과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사람입니다. 의료비 썼으면 영수증 챙기고, 교육비 냈으면 자료 모아두고, 기부했으면 증빙 서류 보관합니다.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상품도 적극 활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국세청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이런 사람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법이 허락한 혜택을 쓰는 건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세 번째, 세무 상담과 홈택스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세무서에 직접 물어봅니다. 홈택스에서 내 세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세무사 상담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국세청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협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세청이 싫어하는 사람은 숨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이 좋아하는 사람은 투명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60대 퇴직자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에 넣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 IRP로 받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박 씨는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내세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은 회사에서 다 떼고 줬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냅니다. 하지만 IRP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감면됩니다. 박 씨는 이걸 몰랐던 겁니다. 결국 박 씨는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회사에서 퇴직한 김 씨는 IRP를 선택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60세부터 연금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훨씬 적게 냈고 국세청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같은 퇴직금인데 관리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50대 자영업자 이 씨입니다. 이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손님들이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씨는 현금 매출을 일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2년 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씨 식당의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비율을 분석했더니 같은 지역 다른 식당들과 비교해서 이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씨의 개인 계좌 이체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신고 누락이 다 드러났고 이 씨는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원래 세금의 2배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국세청이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실천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홈택스 내 세금 통합조회를 활용하세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내가 낸 세금, 내가 받을 환급금, 미납세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만 확인해도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액공제 가능한 지출 항목을 체크하세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IRP 등등. 이런 건 다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정리해두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세무상담을 받으세요. 세무서에서 무료 상담도 해줍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도 받으세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세금 리스크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싫어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숨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이 좋아하는 사람은 투명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은 피할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합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리스크는 지식으로 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습관, 오늘부터 따라하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국세청이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 당신도 국세청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재테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